누구나 늙고 누구나 약해집니다. 하지만 약해진다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존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희 씨는 50년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 끝에 남은 건 두려움과 침묵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합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 다시 살아가는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도 함께 기다리고 있었으니. 경기도 안성, 솔마을이라 불리는 오래된 주택단지. 해가 지는 무렵 단정한 주택가 골목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윤정희 씨는 식탁 앞에 앉아 된장국 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저녁 햇살이 국물 위에 반사되어 가만히 빛을 흔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짜게 끓여서 먹으라고? 남편 한영수 씨의 목소리는 무덤덤하면서도 냉담했습니다. 익숙한 말투였지만 정희는 여전히 몸이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끓일게요. 정희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딸 지연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밥도 제대로 못해. 나이 들면 손맛도 시든다더니. 지연은 침묵했고 손자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본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단란해야 할 저녁 식탁, 그 풍경은 너무도 조용했고 그 고요는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거실엔 텔레비전 소리만 가볍게 울렸습니다. 정희는 혼자 식탁을 정리하며 조용히 국 그릇을 씻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불 꺼진 부엌에서 그녀는 찬장 위에 올려두었던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함께 짧은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8일. 청력 떨어졌다고 또 비웃음. 그 앞에서 딸은 웃지도 말리지도 않았다. 2023년 11월 22일. 리모컨 잘못 건드렸다고 성질. 나를 짐처럼 느낀다는 말 처음 들었다. 2025년 7월 30일. 오늘 또 짜다는 말. 그런데 왜 그 말이 이렇게 날 아프게 할까? 정희는 메모를 덮고 손을 꾹 쥐었습니다. 창밖의 솔숲 사이로 산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솔마을 골목 어귀에서 그녀는 분리수거 봉투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집의 이수진 씨가 마당을 쓸다 말고 그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언니, 어제 저녁 또 말다툼 있었죠? 정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야. 늘 있던 일이라서. 수지는 빗자루를 잠시 내려놓고 조금 더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넘기지 마요. 어젯밤에도 영수 씨 큰 소리 들렸어요. 요즘 더 심해졌던데. 정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담담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려고. 수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고 정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더는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아. 그녀가 걸어나가는 그 길 위로 서늘한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성 솔마을 주민센터 민원실. 조용한 평일 아침 정희는 낯선 서류를 품에 안고 조심스레 창구 앞에 섰습니다. 이혼 신청서 직접 작성하신 거 맞으시죠? 직원의 확인 질문에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사인을 하려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딸 지연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딸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혼이라니. 아빠랑 그렇게 큰 싸움 한 적 있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싸움이 없었다고 해서 아픈 시간이 없었다는 건 아니야. 그럼 뭔데요? 솔직히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느끼시는 거 아닐까요? 아빠 말투야 늘 그랬잖아요.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서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년간 써온 일기 중 일부가 찢겨져 보관돼 있었습니다. 딸에게 건넨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12일 설날 손님들 앞에서 얜 사람 구실 못한다는 말에 숨고 싶었다. 2024년 8월 14일 어깨를 밀쳤다. 그날 밤 왼팔이 멍들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2025년 3월 3일 수진이가 처음 물어봐 줬다.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날 나 울었다. 지연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손을 댔다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몇 번뿐이었어. 하지만 말이라는 것도 마음을 때리는 건 더 오래 남아. 며칠 뒤 한영수는 이혼 서류를 손에 들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정신 나간 거야? 내가 언제 너한테 손 올린 적 있어? 정희는 조용히 입을 다문 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소리를 들은 수진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정희의 앞에 섰습니다. 정희 언니가 혼자 꾸며낸 게 아니에요. 나도 다 들었어요. 작년 겨울엔 직접 봤고요. 영수는 그녀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이게 남의 집 일에 왜 참견이야? 수진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남의 집 일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정희 언니가 왜 그동안 말 못했는지 우리 같은 여자들은 알죠. 정희는 수진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닌 어떤 해방감에 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솔마을 근처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작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정희 님께서 안성여성인권센터와 연계해 노년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시작하셨습니다. 도움 필요한 분은 함께 하세요. 딸 지연은 그 글을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동안 그냥 익숙하다는 이유로 눈 감았어요. 정희는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기로 했단다. 이제는 진짜 나로서. 버스가 도착하자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엔 반쯤 접힌 이혼 서류 사본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바람이 그것을 살며시 넘깁니다. 안성시내 여성인권센터 상담실 내부 새하얀 벽지와 소박한 조명이 켜진 상담실 안 작은 화분과 텀블러가 놓인 테이블 앞에 윤정희가 앉아 있다. 그녀의 손엔 따뜻한 보이차가 담긴 머그컵. 정면에 앉은 상담사 40대 후반 말투가 따뜻한 여성과 조심스레 말을 건넨다. 긴 시간 동안 참아오셨다고요. 남편분께서 직접적인 신체 폭력을 행사한 건 정희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한참 후에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네, 손을 든 건 몇 번뿐이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날 없다고 여긴다는 느낌이었어요. 존재를 지워진 느낌 그게 훨씬 더 오래 깊게 남아요. 정희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을 들어 상담사를 바라본다. 그리고 조심스레 작게 웃는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날 오후 딸 지연의 집 거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여성인권센터에서 받은 리플렛과 안내 책자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쪽엔 정희가 건넨 일기 복사본도 놓여 있다. 그녀의 남편은 주방에서 물컵을 씻다 말고 말을 건다. 네 엄마 진심인 것 같아. 너랑 이야기할 땐 완전히 눈빛이 다르더라. 지연은 한숨을 내쉰다. 어릴 땐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게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고 다들 말했으니까. 그런데 다들 말 안 했잖아. 그게 문제였지. 지연은 고개를 떨군다. 눈가가 붉어져 있다. 솔마을 정희의 집 앞마당, 저녁 무렵. 수진이 들고 온 작은 반찬통을 정희에게 건넨다. 병원에서 나오는데 언니 생각이 나서 감자조림 하나 했어요. 정희는 고맙다고 고개를 숙인다. 한참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레 말한다. 수진아, 있잖아. 나 사실 무서웠어. 이혼하고 나면 내가 아무도 아닌 것처럼 될까봐.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한다. 아무도 아닌 게 아니야. 언니는 이제야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야. 정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 이름, 나도 잊고 살았던 이름인데. 안성 시외버스 터미널, 이른 새벽. 정희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있다. 무릎 위에 작은 보따리 하나, 손에는 폴더폰을 꼭 쥐고 있다. 2025년 8월 5일 정희 재시작센터 첫 상담 예약일.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바닥엔 반쯤 접힌 이혼 서류 사본 한 장이 놓여 있다. 종이 위에는 그녀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다. 바람이 불어 서류가 살짝 넘겨지고 다음 장에 적힌 한 문장이 드러난다. 이제 윤정희로 살겠습니다. 그 끝에는 한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정희의 뒷모습이 있다. 이른 아침 안성의 오래된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가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탑이 7시를 가리키는 가운데 윤정혜 씨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올려두고 가만히 창문 밖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은 평온하면서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뒤편에는 재시작센터 노년 여성 자립 지원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안성 지역에서 여성인권센터와 연계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노년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상담과 긴급 쉼터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희 씨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말들과 고성, 그리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무력감에 눌린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이수진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폭력이에요. 누가 뭐래도요.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 나이에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런 생각보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처음으로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담 신청서를 써내려가는 순간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써도 되는 걸까요? 직원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시작하신 게 제일 용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희 씨는 진짜로 집을 나왔습니다. 큰 짐도 없었습니다. 몇 벌의 옷, 딸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 한 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깨는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정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조용했거든.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살고 싶다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녀는 핸드폰을 가슴에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나로 살 거야. 버스가 도착하자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낡은 운동화가 바닥을 밟을 때마다 마치 무언가를 지우고 새롭게 써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안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길, 마을 이웃 몇 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어떤 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세상은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으면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드디어 멈추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잔주름 사이로 스며든 미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생의 의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는 결심, 다시 나로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조용히 그 벤치 위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 씨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윤정희. 정말 잘했어. 정희는 작은 방 한 칸이 딸린 여성 쉼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안성의 조용한 골목길이 보였고 그 틈으로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은 정갈했습니다. 작은 책상, 얇은 이불 하나, 그리고 낡았지만 반질반질한 거울 하나.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나였구나. 어깨는 작고 손등엔 세월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아이 둘을 안고 업고 장 보러 나갔고 남편의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 못한 채 고개 숙이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지만 괜찮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쉼터 상담사와의 첫 면담은 조심스레 시작됐습니다. 윤정희님, 여기에 오신 것만으로도 큰 용기 내신 겁니다. 그 말에 정희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들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늦게 이제야 도망쳤으니까요.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나오셨으니 다행이에요. 이제는 윤정희 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도 됩니다. 그 말은 처음 듣는 위로 같았습니다. 원하는 삶. 정희는 그 단어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본 적도,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본 적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쉼터에서는 자조 모임이 열렸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여성들이 조용히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정희는 처음엔 말없이 들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술 취한 남편에게 멍이 들 정도로 맞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자식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무서웠어요. 근데 동시에 외롭더라고요. 그 폭력 속에서도 내가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내가 없으면 그 사람은 망가질 거라고. 그녀는 말을 멈췄고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나는 누군가의 지탱대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였구나. 그녀의 말에 누군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이젠 우리를 위해 살아야죠.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는 사이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햇살 아래 웃고 있는 20살의 정희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괜찮아.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쉼터 벽에 붙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재시작 프로그램 노년 여성 자립교육. 내가 이걸 해볼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결국 정희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정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종이에 새겨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점심 무렵 쉼터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 정희는 벤치에 앉아있던 이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정희 씨, 요즘 얼굴이 좀 달라졌어요.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정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아직은 서툴고 낯설어요. 근데 나쁜 기분은 아니에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캔커피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건 용기 낸 사람에게 주는 커피예요. 그 말에 정희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아직도 그 집에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우린 서로 살린 거예요. 정희 씨가 살아준 것도 내겐 큰 위로였어요. 서로의 눈빛이 따스하게 겹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대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조심스럽게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발머리는 여전히 그녀에게 낯설었지만 더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시간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해도 괜찮겠지. 안성 재시작센터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긴 여름이 끝나가고 아침바람엔 조금씩 가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혜 씨는 센터 앞 텃밭에 고추줄기를 다듬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따야겠어요. 혼잣말 같기도 하고 옆에 있는 이수진 씨에게 건넨 말 같기도 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말이 적었지만 그 침묵 속에 깊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센터에서는 노년 여성의 삶과 회복을 주제로 한 소규모 모임이 열렸고 정희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치 오래된 방 안의 먼지를 털어내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만 했어요. 말을 꺼내면 가족이 무너질까봐 내가 참고 넘기면 되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 그게 제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더라고요. 말끝에 떨림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고 누군가는 조용히 정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뒤늦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희 씨, 전 그 말이 잊히지 않더라고요. 살기로 했다는 그 말이요. 그건 용기가 아니라 생존이더라고요.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숨 쉬는 느낌이 뭔지. 며칠 후 센터 사무실 한편에서 정희 씨는 노트를 펴고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이거 봐주실래요? 상담 홍보 전단지 시안인데요. 한글로 또박또박 적힌 문장. 우리는 참았습니다. 그러나 참은 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 중인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이수진은 노트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누군가의 등불이 되셨네요. 정희는 머쓱한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직접 동네로 향했습니다. 솔마을 버스에서 내려 낯익은 골목을 지나 커뮤니티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정희는 고무 자석으로 전단지를 고정했습니다. 작은 바람에 종이가 살짝 흔들렸고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나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윤정혜 선생님 아니세요? 고개를 돌리니 한 여성이 아기 손을 잡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 예전에 시장에서 자주 뵀던 정혜숙이에요. 기억하시죠? 이 글 선생님이 붙이신 거예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도움받았고, 이젠 제가 돕고 싶어서요. 정혜숙 씨는 전단지를 한참 들여다보다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도 가끔 많이 힘들어 하세요. 말은 안 하시지만 눈빛 보면 알아요. 이거 꼭 드릴게요. 정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분이 직접 마음 열 때까지 우리가 옆에 있을게요. 그날 저녁 센터의 작은 강당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정희는 마이크 앞에 섰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이고요. 저는 오래도록 가정이라는 이름 안에서 제 목소리를 잃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합니다. 살겠다고, 나답게 살겠다고. 강당 안엔 박수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정희의 심장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별빛이 내려앉은 하늘 아래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돌아가는 것 같네. 그녀의 옆에선 이수진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다음 주에는 우리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이 얘기 전하러 가요. 다들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차례라는 듯 그녀의 걸음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성 재시작센터 상담실. 정희는 상담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잔잔한 햇살이 드리웠고 그 따사로움 속에서 그녀는 마치 오랜만에 온기라는 걸 다시 느끼는 듯 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물을 건넸고 정희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땐 목소리도 거의 안 내셨어요. 지금은 많이 다르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말하는 게 무서웠거든요. 혹시라도 또 혼나지 않을까? 누가 뭐라고 할까? 그게 더 겁났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젠 말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제 얘길 제 입으로 해야 제가 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그 표정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울음조차 흐느낌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려는 몸짓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약속도 없이 센터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보고 싶었고 한 번은 꼭 이 말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윤정희 어머님 오늘 상담 있으신가요? 상담사는 지연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몇 분 뒤 조심스레 열리는 상담실 문. 정희가 직접 나왔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고 순간 둘 다 말없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니?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줄 몰랐어요. 정희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내게 다 말하지 못했지. 말할 수가 없었어. 너한텐 그냥 좋은 가정이었으면 했거든. 지연은 눈물을 꾹 참고 말했습니다. 좋은 가정은 서로 아프지 않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더는 참지 말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날 둘은 상담실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오랜 시간 말을 잇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고통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안성 여성쉼터 공방 공간. 정희는 여성쉼터에서 열리는 작은 공예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손에 익숙하지 않은 나무 조각을 깎으며 그녀는 자주 멈칫했지만 점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윤정희 어르신 손 힘이 좋으세요. 나중에 이거 전시회 내도 되겠어요. 정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듣는 게 낯설어요. 누가 제 손을 좋다고 말한 건 처음이라서요. 공방에서 함께 작업하던 다른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건 다 같은 이유예요. 누구도 혼자 회복한 게 아니에요. 정희는 그 말을 곱씹듯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밤늦은 시간, 센터 방 안. 정희는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써 내려간 글자들. 73세의 첫 시작. 늦은 건 없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맣게 붙인 메모 한 장. 윤정이, 이제부터 너 자신으로 살아도 돼.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조용했고 그녀의 마음처럼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더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평화였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희의 삶은 그렇게 새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드디어 자신에게 정직한 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안성 외곽의 작은 재활센터, 산책길, 오후 늦은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풍경, 윤정이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물통, 그리고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발걸음. 그 모든 것이 살아있음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잤어요, 윤정희님? 간호사의 인사에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간밤엔 꿈도 꿨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녀의 표정에는 예전엔 볼 수 없던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말문을 엽니다. 며칠 후 지연이 조심스럽게 센터를 찾았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지요. 엄마 진짜 괜찮아요? 지연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너한테 미안해서 말 못했던 것도 많았지만, 이젠 그런 거 안 하려고 솔직하게 살 거야. 내가 나를 속이면서 살면 결국 너한테도 짐만 되는 거더라.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정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곳에서 나처럼 늦게서야 겨우 숨 쉬게 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손 잡아주는 일도 해보고 싶어.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거 그거 꼭 해보고 싶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 소강당. 몇 명의 여성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희가 조심스럽게 저는 윤정이라고 해요. 30살에 결혼해서 40 넘어서 맡기 시작했고 70이 넘어 나왔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잘못한 건 내가 너무 오래 참고 견딘 거였더라고요. 어떤 이는 울컥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엔 강한 생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봄날 솔마을 언덕 위 바람이 살랑거리고 꽃들이 피어나는 풍경. 정희는 작은 텃밭 앞에 서서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뒤에서 돕고 있고 옆에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습니다. 정희는 잠시 삽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좋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지연이 고개를 돌립니다. 엄마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엄마 같아요. 정희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땐 나도 나를 잘 몰랐거든.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겠는걸. 햇빛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따사롭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일수록 더 깊은 향기를 남긴다고. 윤정혜 씨의 삶도 그랬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 뒤에, 엄마라는 책임 뒤에 숨어 있던, 진짜 나를 마주하기까지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해냈습니다.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다시 선택했고,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윤정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건 나이가 아니라 결심이라고요. 윤정혜 씨는 그 오랜 시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자신을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시작.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용기 하나 심어주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